네, 수도권 인사이트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강남, 서초 그리고 이제 양천구, 목동 네. 쪽이요. 이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 지역의 일반고 출신 서울대학 합격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명 교육특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예, 네. 최근 10년 동안 그 서울 소재 지자체들의 학교에서 네.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얼마나 갔는지 이 통계들을 갖다 쭉 내본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강남, 서초, 송파, 예. 노원, 양천 이렇게 5개를 보통 교육특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5곳의 서울대 독식 현상이 더욱더 강화됐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 강남구가 전체 대비 26.7%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의 비율이요. 엄청 높네요. 예, 서초구가 10.5%, 송파구가 9.9%, 그리고 노원구가 8.9%, 양천구가 6.5%. 그 전체적으로 이 5개 구가 62.5%를 차지하고 있어서 10년 전에 비해 9.5%나 상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송파하고 노원이 네. 10년 동안 합격자 비율이 약 각각 2.1포인트, 0.7포인트 줄었는데 네. 송파, 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는 늘었죠. 그러면서 이제 5개 구의 집중도는 더욱더 강화된 그런 상황인데요. 강동구는 서울대 그 합격자 비율이 10년 새에 3.4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또 용산 도봉구 순으로 낙폭이 있었습니다. 자치구 구별 그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자 규모 변화를 한번 또 그래프로 보시죠. 네. 자치구별로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합격한 규모입니다. 강남구가 2007학년도에는 17.3%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학년도에 26.7%로 늘어났고요. 네. 서초구가 2007학년도에 9.6%였는데 2016학년도에는 그 10.5%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네. 좀 저기 통계가 지금 그 강남구 거가 이제 겹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는 예, 26.7%가 아니고 15. 예, 예. 그리고 2007학년도가 1.3%가 강북구였는데요. 네. 2016학년도에 0.5%, 그리고 또 성동구는 0.6에서 0.5, 또 0.7에서 0.5로 또 중구도 하락했죠. 자, 이렇게 그 자치구별로 서울대 합격자의 규모가 네. 강남 특구라고 흔히 얘기하는 데는 그 가파르게 상승했고, 예. 보통 우리가 강북구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하락,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서울에 197개 일반고가 있어요. 네. 그런데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의 증가폭이 큰 상위 10개 학교를 뽑아봤습니다. 10개 학교를 딱 뽑아봤더니 그중에 9개가 교육특구라고 하는 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곳 한번 짚어보면은 네. 1위가 경기여고, 강남에 네. 있죠. 네. 경기여고는 저기 개포동 안쪽에 있습니다. 2007학년도에 서울대 합격자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2016학년도에 13명이 돼서 11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숙명여고가 7명이 늘었고, 단대 사범 부속고등학교,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네. 이 영동고등학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영동고등학교 또 휘경여고 이렇게 3군데가 6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합격자가 1명이라도 늘어난 학교가 61곳이었고요. 네. 이 중에서 39.3%가 다 교육특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특구로서 서울대 합격자 수가 집중하는 현상, 이건 좀 두드러졌다는 결론을 이 자료를 보고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강남구에서 26.7%, 서초구에서 10.5%.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서만 거의 37%가 넘는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번 통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뭐 교육 현장이나 시민들이나 전부 이러니까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강남 하면은 특히나 지금 강남구 하면 대치동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원 벨트를 중심으로 전셋값들이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만,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서 사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아야지만 대학에, 그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일반 고등학교들은 사실상 지금
평준화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열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뭐 지금 특목고들을 제외하고 네. 자사고까지 뭐 거기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일반고에선 강남에 있는 학교와 강북에 있는 학교가 서울대를 합격하는 폭들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니까 사실상 서열화가 돼 있는 상태라서 평준화가 자사고나 이런 데가 생겨서 평준화가 깨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반고 내에서도 평준화가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속칭 얘기하는 인류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통계가 이게 부정확하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사실은요 여기에는요 통계라고 하는 것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세계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과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몰라서 하는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네. 하는데 아 이건 수치 아니에요? 몇 명 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분명히 수치인데 네. 근데 특정한 시기에 숫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통계를 만들면 그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네. 2007학년도와 2016학년도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07학년도는 어떤 비중이 있었는가? 정시로 거의 다 시험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6학년도에는 거의 30% 이상이 수시로 다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서울대에 몇 명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정시로 다 착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 네. 가능하지 않다라는 수능을 뭐 많이 잘 본 친구만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정시 말고 수시에서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들어간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이 그냥 뭉개져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2007학년과 2016학년도만 놓고 비교하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대가 10년 동안 그 사교육 배제와 또 그 일반고의 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전형 설계를 해왔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전형 설계에 좀 더 발맞춰서 입시 작전을 잘 짠 그런 학교는 거기에 조금 더 보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사실상 조금 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입시의 전략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특정한 학교에 가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2007년 말고 다른 해를 비교했다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숨겨져 있는 허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숨겨져 있는 허수들을 뽑아내 보면 예를 들어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라든가 뭐 그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대에서 일반고를 얼마나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그 뽑아내 보면 다른 결과를 또 유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자료를 낸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사교육기관과 관련돼 있는 연구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정시 중심의 입시 제도를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통계들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실제로 좀 더 정확한 통계들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엄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다양한 조건들을 넣어서 이제 정리된 것들을 갖다 좀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강남 특구의 집중 현상들을 아예 결론으로 내놓고 어떤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무엇을 강조합니까?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평준화가 이미 틀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평준화가 틀어졌으면 전부 다 이제 뭘로 가야 돼요? 특별하게 일반 고등학교들도 전부 다 그 자율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등록금 올려서 자율형 사립고 쪽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지금 현재 서울의 교육청의 어떤 그 기본 방향을 좀 흔들기 위해서 좀 이런 기사들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 대다수가 이 교육 특구 출신이다라는 사실이 좀 씁쓸했는데
앞서 살펴본 통계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대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 사회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서울 내에 교육 정책과 고민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일부 몇몇 자치구의 명문대 쏠림 현상이 존재하는 게 일단은 사실이고요. 일부 사실이고요. 또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강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이거는 엄정한 공공기관의 자료니까 뭐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어떤 그 자료를 발표했냐면 2015학년도 신학기 후기 일반고 전 편입학 배정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언뜻 귀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신학기가 딱 시작이 됐을 때 신학기에 학교를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은 그 수능 때문에 학교를 전입학하는 것도 허락을 네. 잘 안 하는데요. 그 허락하는 그 기간이 허용될 때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디로 갔는지를 잘 들여다본 거예요. 어디로 다 이동을 했는가 아하. 봤더니 강남으로 다 이동을 하더라. 아.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많더라. 그때 당시에 이제 95건의 전입이나 편입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 158건이 네. 강남으로 편입을 했다. 강남구로. 그리고 강동 송파구에도 149건의 편입학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니까 네. 실제로 강남 특구, 뭐 교육 특구라고 말하는 5개 구에 뭐 물론 여기 노원은 이제 저 위에 있지만 이렇게 5개 구에 이제 편입학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가야지만 강남의 학교에서 최소한 입시 네. 대책이라도 네. 그 학교에 맞는 전략들이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학교에 잘 보내고 있는 건 그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이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시 전략 때문에도 이제 그 강남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3학년 때 가서 막 이렇게 강남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 금수저 흑수저 논쟁하고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하여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 네. 강남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3,800만 원에 달합니다. 네. 한 평 아파트가 3,8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이것도 좀 떨어진 겁니다. 그건 온전히 이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전히 다라고는 다 말할 수 그래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더 강화돼 있다. 특히나 강남의 또 서초의 전세 파동 이거는 거의 이 바로 그 교육 문제 때문에 더욱더 강화된 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뭐 지금 보면은 강남의 매매가, 서초의 매매가 전국 1, 2위입니다. 서초 같은 경우도 3,310만 원이에요. 한 굉장히 평에. 비싼 건데요. 예, 양천구가 3.3제곱미터당 2,108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대진구라든가 서라벌고가 있는 노원구 중계동 여기도 굉장히 요즘에 떠오르는 교육특구인데 네. 여기가 1,521만 원입니다. 노원구 전체 평균이 1,448만 원인데 요 특정 지역 요 학교가 거기만. 좋다고 하는 학교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이 1,521만 원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교육적인 어떤 이슈가 좌지우지하는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뭐 중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시를 앞두고 강남이나 서초나 뭐 노원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을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좀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학교를 교육특구가 아닌 곳에 만들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학교 정책이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일반고에서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이나 혹은 특별한 그 가치들을 갖다 실현하기 위한 그런 혁신학교들을 상대적으로 지금 교육적으로 좀 열기가 덜하다라고 하는 곳들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좋은 학교에 많이 가는 모습들, 그리고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취업이라든가 혹은 자기 실현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네. 혁신학교 주변으로 이사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자연적으로 인구의 분산들도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에 선거구 획정 시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또 구가 하나 더 또 늘었죠. 그러니까 예. 그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여러모로 쏠림 현상들이 그 문제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그 어떤 그 재산세 내는 것들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한다면 실제로 확실한 거는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이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교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있죠. 예전에 명문고 그러면 전부 다 종로구 중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강남으로 갔을까요? 또 학원은 왜 종로 중구가 그렇게 명문이었는데 왜 전부 강남으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학교가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아.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들이 전부 종로나 중구에 비싼 땅들을 팔고 그때 당시에는 헐값이었던 강남의 땅으로 가서 네. 좋은 학교들을 만들어 줬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민간에서 그런 시도들을 했다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으로 또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차원으로 좋은 학교들을 퍼뜨리는 그런 정책들을 할 필요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교육에 발붙일 수 없게 전형 방식을 다양화해야 되는 거 이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여튼 강남에 사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가려면은 좀 부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봤을 현재는 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를 부유한 사람을 못 만나면 예. 좀 강북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근데- 보면은 예. 또 좋은 명문대에 못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교육을 통한 어떤 균등화 문제, 예. 교육 기회에 대한 균등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은 사회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상대적으로 땅값이 산 네. 뭐 은평구라든가 또 혹은 뭐 관악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혁신학교들을 만들어서 탁월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강남의 인구가 관악구 정도는 쉽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들이 있다고 강북 생각합니다. 지역에 그렇게 좀 그렇죠. 강북 혜택을 많이 지역을 줘야 이렇게 된다. 확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균형이 예. 좀 맞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양천구가 왜 교육특구로 좋아졌습니까? 거기에 좋은 학교들이 가고 그래요. 좋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좋은 학교들이 있다니까 좋은 학생들이 몰려가요. 네.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또 좋은 대학에 많이 갑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혁신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교육의 사각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 필요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명문대에 가기 위한 그런 전쟁, 거의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연 명문대에 가면 꼭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질문에 답이 될지도 모를 사안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대가 서울대 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이 뉴스를 훨씬 더 강하게 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좋다는 서울대 가서 네. 마음의 병을 얻어서 평생 이 소중한 우리 아들이 네. 또 혹은 딸이 네.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간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대는 지금 현재 서울대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병은 정식 병명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정식 병명은 강박증 불안증입니다. 학생들이요. 예, 이걸 학교 측에서 이제 붙여놓고 이걸 서울대병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사실은 강력하게 퇴출시켜야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네. 서울대 입학생들 대부분 최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게 1등이 돼야 돼요. 된다는 완벽주의를 게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늘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울대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여기는 또 이전의 그런 어떤 경쟁하고 질이 달라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쉽게 1등을 할 수 있었죠. 중학교만 돼도 조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주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근데 서울대 오면 다 다른 학교에서 1등 하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 1등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1등에 불과한 거죠. 이럴 때 느끼는 그 상실감과 또 불안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실수에도 불안이나 초조에 빠지고 수치심에 그 시달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정신 건강이 해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대병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등주의죠, 그러니까 1등주의. 예, 그렇습니다. 1등주의에
지금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면 상당히 그 우수한 능력을 지적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네.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참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재학생들이 이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 통계 자료를 보면서 아, 그래요? 얼마나 이게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서울대병으로 심리 상담을 한 건수입니다. 2012년에 5,550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 한 대학에서요. 서울대병으로 심리 상담을 한 건수가 5,550건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나는데요. 충격적인 게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5,804건, 그리고 2014년엔 6,994건, 그리고 2015년엔 7,122건이고요. 2016년에는 8,000건 넘을 것이다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요. 누가 행복합니까? 이 서울대 간 학생 중에서요. 이 중에서 자살 문제로 상담한 횟수만 97건입니다. 2015년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대 보내놓고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냐.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에 몰아넣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뭐 모든 조건이 다 풍족하더라도 정신 건강이 해로우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행한 거죠. 그쵸? 지금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이 정신 건강이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사건을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중요하죠. 네. 학생의 정신 건강을 위한 배려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또 맞춤형 도움을 주는 위기 대응 위원회를 갖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배로 늘려가지고 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적인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담을 받는다는 그 건수가 다가 아닙니다. 그 밑에 상담조차 받지 않고 그렇죠. 혼자서 문제를 맞아요. 풀려고 하는 이런 수치는 얼마나 더 되는지 모릅니다. 더 이게 많을 더 것 같아요. 정말 잠재되어 있는 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학들에 있는 특히나 서울 지역 내 대학들에 있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와 협의를 하면서 도움을 줘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시가 뭐 책임지고 감당할 문제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예.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인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조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좀 네. 씁쓸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경쟁 중심의 이런 사회를 이런 식으로 네. 유지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서울대 간 애들도 이런데 하물며 다른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젊은 세대들한테 88만 원을 강요하고 계속적인 비정규직과 인턴을 갖다 강요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는 한 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석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